자, 두 번째 강의입니다. 이제 속담과 발음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오늘은 이 학습지에 1쪽하고 2쪽까지 수업을 할 거예요. 1, 2쪽 모두 정답을 그리고 설명한 필기한 내용을 모두 필기해 와서 검사할 겁니다. 다음 주 학교 등교했을 때 3, 4쪽은 같이 풀어볼 거예요. 자, 관용 표현에서 선조들의 지혜를 담고 있는 속담, 생활의 어떤 지혜 같은 것들을 담고 있다. 각 상황에 적절한 떠오르는 속담을 써보면 되겠어요. 자, 16번. 미라는 다이어트를 한다. 밥은 적게 먹으나 간식을 더 많이 먹는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선생님도 그런데 살을 빼야지 해서 일부러 밥을 적게 먹고 출출해서 귤이나 고구마나 과자 등의 간식을 더 많이 먹어서 결국은 살이 찌게 되는 이렇게 내가 정말 해야 될 것, 내가 1 목표로 삼은 것보다 2순위, 3순위인 것을 더 많이 힘쓰고 애쓸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치? 배가 있으면 배꼽이 요만해야 되는데 지금 밥보다 간식이 큰 상황이잖아. 그치? 자, 17번. 어떤 친구들이 진수를 막 놀려요. 진수는 평상시에 얌전하고 착한 친구라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이 친구들이 선을 넘자 고함을 지르며 화를 냈습니다.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죠? 왜? 하물며 지렁이도 말이야. 밟으면 꿈틀하는데 말이야. 그죠? 자, 정말 힘없고 나약한 존재라고 볼 수 있는 밟으면 죽는 그런 지렁이조차도 꿈틀하면서 어떤 작용이 있으면 그 행동에 대한 반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친구에게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하면 이 친구도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하겠죠. 이 친구에게 나쁜 행동 폭력을 가하면 이 친구도 싫어하고 욕하고 폭력하겠죠. 어떤 식으로 사람을 대하고 만날 것인가, 작용을 주고받을 것인가, 이 세상은 썩었어 라고 하시는 분에게는 썩은 세상만이 보여지겠죠. 그래서 자, 이러한 삶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자, 18번. 자, 어떤 친구를 봤어. 옛날에 초등학교 때부터 손톱을 물어뜯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카페에서 만났는데 여전히 손톱을 물어뜯고 있어요. 자,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니? 버릇. 그렇지. 3살 버릇이 언제까지? 80까지 간다. 자, 무려 77년 동안 너희들이 갖고 있던 습관과 버릇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은 분명히 쉽게 변하지 않아요. 타고난 품성과 부모님께 배운 생활 방식과 유전적인 유전자가 있어. 어떤 행동, 어떤 성격 이런 것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기질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 난 이런 사람이니까 이대로 살 거야 하고 살 건가? 이렇게 뾰족뾰족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기질을 살면서 다른 친구들과 만나고 교류하고 경험을 통해서 변해가면서 약간은 다듬어질 수 있단 말이야. 예쁜 모양으로 스스로 노력을 하시면. 근데 돌을 깎는 그런 노력이 있듯이 나도 이렇게 좀 예쁜 모양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아프고 속상하고 나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어쨌든 고쳐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19번. 우리 반 땡땡땡은 담임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자,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자, 내가 분명히 한 번 얘기했는데 안 들었어. 다시 물어봐. 2번 얘기해줬어요. 하다가 또 물어봐. 3번 얘기합니다. 자, 인내심 한계에 달하는 선생님은 화가 나겠죠. 제발 이런 행동하지 마세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다. 자, 일단 학교에 오셔서 수업을 듣거나 선생님과 친구들과 소통을 하실 때는 집에서 내가 이게 그냥 놀 때 사적으로 내 취미생활 하는 시간 아니잖아요? 공적으로 같이 어떤 목표를 갖고 과제를 수행하는 시간인데 그럴 때는 집중하셔야 되겠죠. 자, 20번. 나중에 너희 커갖고 여자친구가 만들고 싶을 때가 오겠죠? 여자친구가 없어.
근데 동생이 후배가 자꾸 나 여자 좀 소개시켜줘 아는 사람 있냐? 라고 해요. 너희들이 뭐라고 할 거냐? 분명히 너희들도 여자친구가 없을 테니까 없으면 내 코가 석자야 이놈아 네가 알아서 해 나도 지금 급하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자,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은 그 너희들의 진짜 실제 코 노우즈가 석자 한자가 30cm 정도 되거든요? 그럼 한 1m 된다는 거예요, 석자면. 대충. 그래서 코가 1m일 수는 없죠? 무슨 말이냐면 코에서 흐르는 콧물이 1m란 뜻이에요. 충격적이지. 그러니까 뭐냐면 코감기에 걸리고 비염이 걸렸을 때 코가 막 나오면 코를 훔치느라 정신이 없잖아. 다른 거에 집중할 수가 없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죠. 그 코를 훔치느라. 그러니까 코가 석자만큼 나올 만큼 지금 내 앞에 닥친 문제가 시급해. 정신이 하나도 없어. 나 바빠. 그러니까 뭐 그런 부탁하지 마세요. 나 지금 힘드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우리 신체 그러니까 귀와 코와 뭐 지렁이라든지 배꼽과 같이 일상에서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신체 부위라든지 뭐 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혜를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한 비유적으로 표현한 속담입니다. 이런 속담을 활용한 표현 방법 속담도 하나의 비유이기 때문에 속담 자체를 풍유법이라고도 한다라고 내가 옛날에 다양한 표현 방법 설명을 할 때 1학기 수업에서 얘기했어요. 풍유법, 비유의 한 가지. 자, 이렇게 필기가 되셔야 돼요. 알겠지? 오른쪽에 그림 그린 것만 빼고 풍유법 그리고 속담들 다 필기하세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표준 발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음을 할 때도 여러분 정해진 발음이 있습니다. 특히 받침을 어떻게 발음할 것인가는 명확하게 정해놓은 그런 발음법이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발음을 할 때는 우리나라의 모든 그 받침들은 7개의 끝소리로 발음해야 합니다. 자, 문자로는 어떻게 기록이 되었든 실제 발음은 이 7가지 자음의 소리로만 발음이 된다. 자, 오른쪽에 볼게요. 30번 부엌. 자, 부엌이라고 읽죠? 그치? 부엌 아니잖아. 키읔은 기역으로 바뀌어서 발음 나죠. 이해되시죠? 다음에 28번에 밭. 이거 어떻게 발음해? 밭가 아니라 밭이죠. 티읕은 디귿으로. 27번 꽃. 얘도 이렇게 트 하고 닫히는 발음, 디귿 발음으로 치읓도 바뀝니다. 보시면 알겠듯이 여러 가지 발음들이 그것과 가까운 7가지 종성으로 바뀌어서 발음이 됩니다. 이게 1원칙이에요. 끝소리는 이 7가지 자음의 소리로 발음한다. 자, 그런데 겹받침은 그럼 어떻게 발음할까? 겹받침. 겹받침이 문제야. 왼쪽에 겹받침들이 쪼로록 나와 있어요. 자, 정답부터 쭉 볼게요. 21번. 얘는 넙죽하다로 읽어야 됩니다. 22번. 넓다? 넓다? 뭘까요? 정답? 넓다입니다. 와, 이상하네. 그죠? 왠지 넙죽하다면 같이 넓다여야 될 것 같은데 또는 넓다고 널쭉하다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겹받침은 2개가 있어. 이렇게 리을비음 이렇게 있으면 맨 처음에 오는 자음을 선택해요. 첫 자음으로 발음한다. 하지만 예외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예외가 요거지. 22번에 넓다로 발음하나 하는 것이 원칙이야. 첫 번째 자음으로. 근데 넙죽하다나 넙둥글다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넙이지만 얘네는 뒤에 오는 비읍으로 발음해요. 그래서 비읍이 오고 뒤에 지읒 또는 둔과 같은 디귿이 온 거죠. 뒤에 지읒과 디귿 같은 자음이 왔을 때 함께 그런 거친 소리, 약간 마찰이 있는 소리인 비읍으로 변하고, 비읍과 지읒 또는 디귿이 만났을 때 뒤에 오는 자음이 넙죽하다 또는 넙둥글다와 같이 이렇게 조금 더 힘이 들어간 소리로 변합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된소리 대기 현상이라고 해요. 자, 갑자기 이 의문으로 갔는데 간단히만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어떤 자음이 있을 때 국어의 자음은 소리 나는 위치는 같은데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 공기의 양에 따라서 크게 이러한 계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계열이 모든 자음에 다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 있을 필요도 없고요. 자, 그리고 시옷은 이제 쌍시옷만 있죠. 이렇게 크기가 좀 작은데 아무튼 하나만 예로 들게요. 그냥 발음이 되죠? 얘를 좀 지우고, 기역과 같이 일반적으로 발음되는 소리, 디귿과 같이 일반적으로 그 위치에서 그냥 별로 힘들이지 않고 나는 소리를 예사소리라고 해요. 예사소리. 필기하세요. 그리고 이런 일반적인 예사소리를 발음하되 조금 더 목구멍을 열고 공기를 강하게 내뱉어서 크, 트와 같이 발음을 하면 강하죠? 그래서 거센 소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똑같은 위치에서 발음하되 뜨와 같이 조금 공기 양이 적고 퍽퍽한 소리가 나면 얘는 된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기에 따른 계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음이. 그리고 이것을 표현할 때 획을 더한다든지 나란히 쓰는 방식을 통해서 같은 위치에서 나지만 약간 소리 내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표현했다는 것이 굉장히 과학적인 면이죠. 그래서 거센 소리, 된소리, 예사소리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래서 아까 넙죽하다, 넙둥글다와 같이 뒤에 오는 지읒, 디귿이 된소리가 되는 현상이 있고, 그 다음 기역과 히읗이 만났을 때 또는 디귿과 히읗이 만나도 자주 그러죠. 자, 기역과 히읗이 만났을 때 이 기역이 키읔으로 변했어요. 이 키읔이 되는 현상은 이 키읔이 기역의 어떤 소리야? 거센 소리죠? 이런 거는 거센 소리 대기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2학년에 가서 음운 법칙을 공부할 때 많이 배우시게 될 거고요. 자, 넙중가다, 넙둥글다와 같은 것들은 겹받침을 발음하는 일반적인 원칙에선 벗어났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넓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23, 24, 25 빨리 풀어볼게요. 자, 얘는 뭘까요? 얘도 또 예외예요. 첫 소리니까 밝다라고 해야 될 것 같지만 리을 기역은 뒤에 자음이 왔을 때 뒤에 오는 기역으로 선택합니다. 마찬가지로 막다, 맑다 아니잖아요. 막다. 그지? 기역을 선택한다. 그 다음 리을 피읍도 마찬가지야. 일반적으로 첫소리 선택해야 되니까 을다라고 해야 될 것 같지만 뒤에 오는 피읍을 선택해서 읍다가 되고요. 그리고 뭐가 있을까 또? 삼다 이럴 때
얘도 살다 이러면 안 되겠죠? 첫 소리를 선택하지 않고 뒤에 오는 미음을 선택해서 삶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약간의 예외라고 볼 수 있어요.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은 말, 단어 끝이나 또는 자음 앞에서 막다, 음다, 삶다와 같이 뒤에 오는 리, 기역, 미음, 비읍으로 바꾸어서 발음한다. 이것도 하나의 예외입니다. 예외가 너무 많죠? 좀 어려워요. 다 외우진 않더라도 그냥 알아만 두고 저거만 봐. 24번. 닭이일까요? 달기일까요? 닭기는 이상하죠? 정답은 달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뒤에 어떤 겹받침이 오는 것의 뒤에 이와 같은 모음이 왔어요. 이를 이라고 쓴다고 해서 첫 소리 이응이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얘는 실제로 없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어서 발음할 수 있잖아. 달. 첫 소리 없으니까 뒤로 가서 기 이렇게 되는 거죠. 모음이 왔을 때 우리는 겹받침 두 개를 모두 발음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여는 법칙이라고 한다. 여는 법칙. 이어서 발음하는 현상. 두 개의 겹받침을 모두 발음할 수 있는 거. 25번 소리 나는 대로 써볼까요? 얘는 일반 원칙에 따라서 첫 소리 리을을 선택해서 짧다가 됩니다. 넓다, 짧다. 기억하세요. 좀 바보 같지만 넓다와 짧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게요. 두 문제가 남았어요. 소리 나는 대로 써보자. 해도 디라고 하니? 해도 디라고 하면 너무 바보 같아. 뭐라고 하냐? 해도 지라고 하죠? 근데 참 이상해. 이 표기에는 지읒이 없단 말이야. 근데 이 지읒은 어디서 나온 걸까? 자, 우리 국어에는 이러한 현상이 몇 가지 단어에서 더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 티라고 하지 않죠? 예, 가, 치라고 하죠. 그지? 그리고 구, 디라고 하지 않죠? 굳이라고 하죠. 자, 이와 같이 디귿과 또는 티읕과 같은 받침이 뒤에 이라는 모음을 만났을 때 때때로 지읒 또는 치읒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하나의 음운 규칙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요. 이러한 현상을 국외음화라고 합니다. 적어놔. 지금 못 외워도 2학년 때 나오니까 공부할 수 있게끔 한 번씩 알아두세요. 해도지, 굳이, 같이, 디귿, 티읕은 이를 만났을 때 지읒, 치읒으로 변한다. 국외음화. 다음 29번. 자, 희망. 얘 하나의 모음인데 발음하기 어려워요. 얘는 희망으로 읽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봤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학교에서 만나서 푼 거 1, 2쪽 검사하고 3, 4쪽을 같이 풀 거다. 꼭 다 필기하세요.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학교에서 만나요.